네, 실시간 진단입니다.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서 2612님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미란 씨 안녕하세요. 슈피겐코리아 12만 2천 원에 20% 매수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슈피겐코리아는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11만 9,300원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분 다소 고점에서 잡으신 감이 없지 않은데 조금 불안하시겠죠? 정석철 주임님,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그렇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고점에 주식을 샀다라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 판매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로 전사 실적에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1분기 아이폰 판매량은 한 5,40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주가 상승이 좀 쭉 이어져 온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의 성장 모멘텀으로 제시한 것이 오프라인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좀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2분기 실적부터 좀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갤럭시 S6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마존 온라인 마켓을 통해 가지고 판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실적에 제대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 보시면은 주가가 다른 휴대폰 부품주나 그 갤럭시 S6에 관련된 안에 들어가는 부품주와는 다르게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이동평균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40일 정도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은 손절할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11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한 14만 원 정도 전고점을 넘으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4만 원 정도로 잡고 보유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구형테크요. 구형테크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100원에 20%. 2,100원 20% 가지고 계시네요. 저희 지난달쯤에 이 종목을 한번 진단해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분이신가요? 네. 그때보다 매수가가 올라가셨어요. 맞나요? 그때는 매수가가 1,740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거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는 팔고. 네네. 조금 더 또 고점에 잡으신 비중이 네. 2,100원에 20%가 있으시군요. 예. 예,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한 달 동안 보유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이게 자동차 부품주인데, 예. 다른 건 잘 가는데 좀, 글쎄 어떻게, 이거 지지부진해가지고. 네. 갈 듯 안 가는 것 같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지금 좀 횡보하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일단 오늘 주가가 2%대 상승을 하면서 1,715원에 마감됐습니다. 자, 구형테크 한 300억 원대의 정말 소형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세 분 중에서 오늘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네, 강재현 전문가님입니다. 강재현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 부품 중에서 너무 작은 회사라서, 제가 이제 기업 가치하고 이런 거를 지금 좀 체크를 했는데, 우선은, 회사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업황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런 건데, 최근 들어서 자동차가 환율 상승이라든지 밸류적인 메리트가 있다면서 대형 자동차가 이번 주에 많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차라든지 시총이 높은 녀석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시총이 약간 그래도 한 4천원에서 8천원 정도 되는 한일 이하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가 얘가 움직이면 이제 움직이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온기가 퍼지지 못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그룹이 이제 대부분의 매출을 좀 차지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이제 3월 달부터 신차가 나타나야 되고 4월 달, 그러니까 2분기가 되면은 자동차 업황 자체가 최성수기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가가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지거나 그럴 것은 없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거치고 나서 움직이 듯한 그런 모습인데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라고 말씀해 주신 2,100원까지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형테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죠. 이 당시에 그 소형주들, 이런 쪽이 좀 많이 이슈가 되면서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시세가 안 나오고 업황 자체가 자동차 안 좋다 보니까 주가 계속 좀 내려간 그런 모습을 띄워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종목이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다졌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 바닥을 다질 때 박스권으로서 움직였던 자리가 1,400원에서 1,800원 사이죠. 그래서 앞전에는 이 구간대에서 마지막 물량이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물량이 떨어졌고, 그러고 나서 다시금 박스권 상단 자리를 돌파 시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는 박스권의 중간 마디라고 할 수 있는 1,580원 정도 자리대를 지켜주면서 위쪽으로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번에는 1,910원 자리, 이 고점 자리대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돌파를 하게 될 때 이제 목표 주가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박스권의 마디폭만큼이 잡힐 수 있는데 그 폭만큼이 나온다면은 잘 나올 경우가 이제 2,200원 정도를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앞전에 갭이 있었던 자리 있었죠. 이 갭이 있던 자리가 2,100원에서 2,200원.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투자는 좀 상당히 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대응 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크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노출되어 있는 재료나 분석이 잘 없기 때문에 대응이 정말 어려우실 것 같고요. 작은 기업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결과 어떠실지 다음에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시청자님? 성우 하이텍요. 네, 자동차 부품주 성우 하이텍 예, 매수가 그렇습니다. 예, 매수가 얼마시죠? 저 어저께 샀는데요. 13,000원 고가에 샀어요. 어제 정말 강한 양봉이 나왔어요, 어제 시장에서.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 나 오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 마이너스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마이너스 50원. 어제 양봉에 고점에 매수해 주신 것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 팔겠다는 계획을 갖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쭉 뻗을 줄 알고. 네, 어느 정도 선까지 생각을 하신 건지, 어떤 계기로 14,000원 들어가셨는지. 정도요. 예, 예. 예. 어떤 계기를 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를 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자동차 부품이 워낙 안 올라갔잖아요. 네네. 저 17,000원인가 그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빠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갈 때가 됐지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려봤죠. 그랬더니 양봉이 크게 나오고 이제는 올라가겠지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 진짜 소요됐고요.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성우 하이텍 골라주셨고요. 자, 이제는 반등의 시그널이라고 어제 보셨는데 저희 세 분 전문가가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선택해 네. 주시죠. 김 대리님요. 네, 지문상 대리님 말씀이시죠? 예. 지 대리님.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부탁 수고하십니다. 예, 시청자님 좀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래요? 기간은 얼마나 보고 들어가신 거세요? 한 달 이내는 계획대로 안 가겠나 싶어가지고요. 한 달 정도요? 예. 일단은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 엄청 다 싸요. 고평가되고 있는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엄청나게 할인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일단 단기적인 어떤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거냐면 자동차 앞에 범퍼 있잖아요. 범퍼를 알루미늄을 해가지고
경량화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자동차 쪽 범퍼 쪽에 레일 위에 뭐 좀 약간 알루미늄을 덮어 씌워가지고 간단하게 좀 경량화할 수 있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만들고 있는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거의 수급 주체가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우하이텍도 그렇고 다른 부품주들도 그렇고 비슷한 맥락이 뭐냐면 원가가 점점 이제 원화가 점점 약세가 돌아가고 있고 달러가 강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출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약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경쟁사인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엔화가 크게 약세가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비교 우위를 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도에 BMW에 뭐 납품 계획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최근에 신흥국 시장이 좀 약간 환율적인 부분 좀 많이 안 좋아서 중국 매출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사실 좀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올 거라는 좀 개인적인 저는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어떻게 주가를 좀 예견하기는 좀 사실 힘들지언정 이번 분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4,600원 정도 때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고는 싶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뭐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보다는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4,65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전저점 부분인 11,3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생각이 정리되셨나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네, 인바디 가지고 있습니다. 인바디. 네. 인바디에 대해서 그동안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저희한테 많이 남겨주셨는데 진단을 못 해드렸거든요, 최근에. 매수가 네. 얼마십니까? 처음에 이게 38,750원에 10%를 매수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게 조금 이렇게 4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다가 그게 떨어지니까 그냥 혹시나 싶어가지고 추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균 단가가 37,633원이에요. 네. 그래서 15%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이게 계속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네.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난해 정말 워낙 좋은 시세를 줬었고요. 뭐 네. 증권사 리포트들 스몰캡 리포트 낸 기업 중에서 정말 좋은 시세를 내준 기업 중에 하나고, 매수를 하셨을 때는 어떤 점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나요? 그게 성장주라 그랬고, 그리고 예. 이제 또 그 웨어러블 기기가 또 만들었잖아요. 네네. CES 그리고 또 2015 이- 그때 했을 때 사셨죠? 네네네. 그걸 보고 이제 예. 그래서 되게 더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한 거죠, 뭐. 그랬는데 이게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그냥 뚝뚝 떨어지는데 네. 하도 답답해갖고 제가 그 주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뭐 특별한 회사의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자꾸 계속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답답해요.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시대에 아주 최적화된, 게다가 글로벌적으로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기업 인바디가 최근에 121선까지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이제 투자자분들이 인바디가 끝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의견 한번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해 주세요. 어떤 분이신가요? 네, 가우디 정석철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정석철 주임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일단 그 인바디 같은 경우는 과거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2014년 1월부터 이제 약간의 상승을 보이다가 좀 그 상반기 1분기까지는 좀 이렇게 그냥 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회사는 한 번도 지금까지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저한테 제가 하게 된 게 재밌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사실 데스매치를 하면서 인바디를 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순간 일단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인바디의 실적에 대해서는 뭐 좀 더 다들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해외 매출 비중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성장성을 인정받으면서 그동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올해에는 이제 뭐 80%까지 이제 수출 비중이 넘어설 거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15 CES에서 이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상까지 하면서 상당히 또 이제 투자자들의 이목을 받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답답하셔서 이제 회사 쪽에 연락을 해보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뭐 특별한 상황이 없더라 그래도 그냥 보이는 것을 좀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게 좀 맞는 방법이 아닌가, 저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회사 이제 과거 주가 추이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60일선을 이탈한 적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주봉 차트를 봤을 때 29,35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그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수급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최근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제 금융투자가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긴 한데, 인바디 역시 이제 금융투자랑 이제 기타 금융을 중심으로 한 기관 수급이 좀 매도를 많이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수급이나 차트 측면에서 모두 다 이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1분기, 2분기 실적이 일단 좋게 나온다고 해도 단기간에 이런 하락을 좀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최근에 2거래일 동안 기관 매도는 일어났지만 외국인 매수가 일어나면서 121선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는 5일 이동평균선이랑 맞닿는 순간에 5일선을 올라타느냐 아니면 맞고 또 떨어지느냐 두 가지 정도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맞고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손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와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타가지고 121선 정도를 유지를 하게 된다면 일단 35,000원 선에서 수급을 체크해가면서 다시 한번 그때 한번 대응을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을 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주임 님도 마찬가지로 기업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좀 시장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PER을 굉장히 많이 봤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죠? PER이? 한 40~50배 제 생각에 그 정도로 간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실적 대비 굉장히 높은 PER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도 뭐 언제든지 충분히 나와도 뭐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주요 이평선을 다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뭐 리스크 관리를 하실 때라고 볼 수도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혹시나 추가 매수를 더 하게 되신다고 한다면은 네. 5일선을 올라타는 시점에서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일단은 리스크 관리 우선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일단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추세에 복귀하는 5일선을 회복하는 시기에 다시 이 종목을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럼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응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네. 뭐 방금 제가 가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9,300원 정도를 뭐 이탈하게 된다면요, 그냥 대충 뭐 29,000원 선이 되겠죠. 그 정도 선을 네네.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손절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버텨주고 있으면은 그 단기 이동평균선은 주가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상황에서 5일 이동평균선에 맞고 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동평균선에서 받쳐주면서 이동평균선을 다시 덮고 올라타게 된다면은 그때는 한번 수급이랑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하든지 한번 조금 더 지켜볼 뭐 필요가 있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장기 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기 보유에 대해서 글쎄요. 그러니까 PER이 낮은 상황에서 이러한 그 앞으로의 전망이 뭐 좋은 종목이라면은 참 상관이 없는데요. 일단 네. 제 생각에는 그때 시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인바디가 올라오는 시장에서는
이러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성장이면은 뭐 한 40~50배의 PER을 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시장이 지금 펼쳐졌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무작정 그냥 그런 거라가 그런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좀 장기 투자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엄청 많이 오른 건데 좀 길게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매수가에서 장기 투자는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전석철 주임의 의견이었고요. 29,000원 선에서 리스크 관리 꼭 필요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20% 손실 보실 것 같은데 29,000원에 매도를 하시면 네. 또 다른 걸로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글쎄, 그래야 되겠네요. 네, 시청자님 화이팅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인바디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6771로 문자 주신 분이십니다. 금호석유 95,0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30% 비중.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고 중기보유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거의 뭐 인바디 가지신 분이랑 비슷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주가가 82,000원에 마감됐습니다. 강재현 전문가님, 네. 이분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91,000원 정도면은 95,000원이시죠? 95,000원이면은 예, 1월달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금호석유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금호석유는 어떻게 보면은 유가하고는 큰 여파가 없는 그런 종목인데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유가가 이제 바닥을 잡아간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에 저유가, 1분기에 있던 낮은 유가를 원재료로 해서 2분기에 이제 유가 상승이 나오거나 제품 가격에 대한 원가 절감 효과가 나오는 그런 롯데케미칼이라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부각이 되는 반면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어차피 이제 화학 제품에 대한 매출은 다 있는데 이제 합성 고무에 대한 매출이 좀 높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유가하고는 별로 그게 크게 메리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합성 고무 쪽이 좋으려면은 이제 타이어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상당히 좋아져야 되는데 향후 전망을 볼 때는 이제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서의 자동차의 교체 수요가 좀 활발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자동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합성 고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좀 현재 당장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2분기가 되는 한 4월 달부터가 돼야지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이제 앞전에 뚫어놨는데 뚫고 나서 직전에 매물대 구간을 넘어가지 못하고 맞고 떨어진 그림이기 때문에 제 하단 자리에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손절하기보다는 좀 더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시간은 이제 한 4월달 이후에 반등 좀 나오게 될 경우 그때 다시 한번 상단 자리, 박스권 상단할 수 있는 93,000 자리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 즉 8만 원 갈 때면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좀 더 가져가신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종목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더런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는 분께서 평화전공 갖고 계시네요. 18,100원에 30% 비중이시고요. 중장기로 접근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주가가 0.56% 소폭 하락하면서 17,900원 기록했습니다. 약간 손실이신데요. 지문상 대리님, 이분 중장기 전망을 부탁하셨어요. 어떻게 보시죠? 자동차 부품주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화전공 같은 경우도 주가가 빠졌지만 매출은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매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평화전공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현대 기아차 비중이 한 80% 이상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추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그 자동차 그 도어 쪽, 도어 모듈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는 그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그 이제 도어 모듈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전공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기아 쪽, 그 소레토 쪽 물량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조금 약간 꼬꾸라졌던 가장 큰 이유는 그 현대 기아차가 이제 파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매출은 증가가 됐지만 영업이익률이 점점 좀 감소를 하고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해외 자회사 쪽도 같은 경우도 크게 뭐 무리는 없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아까 또 제가 자동차 부품주들 좀 설명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메리트는 좀 없다고 할지언정 기본적으로 PBR 한 1배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메리트가 굉장히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23,000원대까지는 올해 하반기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표가는 23,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000원까지 평화종공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1774 문자 보내주신 분 넥슨 GT를 15,6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30%. 앞으로 전망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주가 4.7% 상승하면서 15,500원 마감됐습니다. 딱 매수가 부근이신데 오늘 장중 고점에 이분 잡으신 것 같아요. 정서철 주임님. 네. 일단 이 넥슨 GT는 FPS 게임 중에서 이제 서든 어택이라는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일단 작년 9월부터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한번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이 게임 자체가 모바일로 좀 출시가 되면서 이슈를 받으면서 좀 올라갔지만, 구글 플레이에서 이제 게임 순위가 이제 200위권 밖으로 밀림에 따라가지고 주가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 1월 말에는 이제 넥슨과 NC 관련된 이슈를 받으면서 한번 상한가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역시나 이제 실적과 관련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하락을 하게 됐고요. 결국 이제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도달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넥슨 GT의 서든 어택 2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샨다 관련해가지고 중국 쪽에도 진출을 하면서 좀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은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목표가는 일단은 17,500원 정도로 전 고점 정도로 한번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5,000원을 이탈하게 15,000원은 아니고요. 13,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뭐 차트나 수급이나 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분 오늘 마지막 분 진단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KT요. KT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저기 31,000원에 30%인데요. 네. 종목 좀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예. 뭐 저희는 뭐 언제나 종목 잘 저희도 부탁드리는데 아니 과연 이게 38,000원까지 예. 엊그제 가더니 이렇게 오늘 네네. 또 빠네. 그러게요. 오늘 장중에 보니까 35,000원, 오늘은 30,050원까지 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 세 분 전문가 가운데서 진단해드리죠.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나 성함을 모르겠네. 지대리님 불러주시면 예, 됩니다. 지대리님. 네, 지대리님. 지문상 대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죄송한데 제가 가격대가 얼마에 사셨죠? 31,000원이요. 31,000원대 사셨구나.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올해는 KT 괜찮아요. 그래요? 올해는 괜찮다고 판단이 드는 가장 큰 이유가 자회사 실적이 좀 괜찮을 거예요. KT가 예전에 한국통신인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알고 있죠. 네, 그렇죠. 한국통신은 한국통신 좀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고 자회사를 보셔야 돼요. KT가 한국통신도 하지만 KT가 가지고 있는 아들 회사가 있어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번에 올해 실적이 꽤 괜찮을 거예요. 특히 자회사를 이번에 좀 매각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KT 렌탈도 있고 이번에 실적 좀 좋아질 KTH도 있고 굉장히 좀 좋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가 한국통신 그러니까 한국통신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유선 사업부가 계속적으로 좀 적자가 났었던 부분은 일부 자회사 그 지분법 수익으로 인식이 되면서 일부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최근에 물론 이제 기업에 대한 보는 눈도 좀 약간 달라지고 있고 주주 가치에 대한 환원도 굉장히 시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KT가 배당에 대한 기대도 해볼 만하기 때문에 3만 원대까지는 지금 뭐 바로 올라온다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만 4천 원 정도대까지는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이 전저점 부분 2만 8천 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KT로 많은 수익을 낸다라고는 일단 욕심 좀 버리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월 달이나 5월 달에 올까요? 기간은 모르죠. 기간은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는 바닥을 찍고 점차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KT의 수급을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높은 수익은 KT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38,000원까지 5만 원 또 그렇고 빠져. 아, 그래, 그러게요. 수고하셨어요, 대님.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좋은 일 많이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도 행운 가득하시고요. 와, 이렇게 오늘 또 목요일 진단 끝났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넉넉하게 진단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저도 풍성한데요. 오늘 전반적으로는 자동차 부품 쪽 종목 의뢰를 많이 해주셔서 오늘 3가지 종목 자동차 부품 쪽에서 알아봤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주가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